겉으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세계 최대 공장, 세계 최대 시장, 세계 최대 인프라.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2025년 무역 흑자 1조 달러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소비 심리는 역사적 저점. 외국인 투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중국은 더 빨리 달릴수록 오히려 더 빨리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2025년 중국 무역 흑자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GDP 성장률도 5% 유지, 전 세계가 침체인데 중국은 성장했습니다. 인프라도 압도적입니다. 고속철도 4만 킬로미터, 고속도로 18만 킬로미터, 항만 처리 능력 세계 1위. 숫자만 보면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역 흑자 1조 달러,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수출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내수가 죽어서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팔 수 없으니까 해외로 물건을 내다 팔고 있는 겁니다. 덤핑 수출입니다. GDP 5% 성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인프라에 돈을 쏟아부어서 나온 숫자입니다. 민간 소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 속으로는 위축.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 엔진, 부동산이었습니다. GDP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비구이 위한 디폴트, 컨트리가든 위기,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과잉 공급입니다. 중국 전역에 빈 아파트가 넘쳐납니다. 귀신 도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아파트만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공식 통계만 90조 위안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7천조 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성장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럼 중국은 다른 엔진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다른 엔진들을 꺼버렸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타겟, IT 기업들이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이 사라졌습니다. 정부 비판 발언 후 석 달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엔트그룹 상장이 중단됐습니다. 텐센트도 압박받았습니다. 게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두 번째 타겟, 교육산업이었습니다. 사교육 전면 금지, 수천 개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타겟, 부동산이었습니다. 헝다그룹 같은 대형사를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부유를 위해서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과는 자본 이탈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15년부터 2019년 대비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인도로, 멕시코로, 차이나 플러스 원, 차이나 엑시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통제는 안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축을 만듭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포기했습니다. 2025년 중국 청년 실업률 공식 통계 15%. 실제로는 20%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탕핑입니다. 눕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혼도 포기합니다.
출산도 포기합니다. 집도 포기합니다. 2023년 중국 출생아 수 900만 명, 역대 최저입니다. 2024년은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위축됩니다. 중국 소비 심리 지수 2025년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수 시장이 죽는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청년들은 탕핑을 외칩니다. 미래 세대가 경제를 포기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정부는 왜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요?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체제의 특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바꾸면 이전 정책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민간 기업 규제 계속됩니다. 부동산 규제 계속됩니다. 소비 진작 정책은 말로만 합니다. 실제로는 투자 위주입니다. 정부가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만.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GDP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부채를 늘릴 뿐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진핑의 장기 집권입니다. 2022년 3선 연임, 2028년에도 연임 가능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정책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주변에서 문제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럼 중국은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체제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둔화됩니다. 무디스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성장률 3.8%, 블룸버그는 더 낮게 봅니다. 2025년 4.4%, 2026년은 더 낮아질 것. 과거 20년간 평균 9%였습니다. 이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고성장 국가가 아닙니다. 중성장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부채,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저출산, 소비 위축. 이 문제들은 계속됩니다. 시한폭탄처럼 쌓여갑니다.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하지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역설적 상황입니다. 무역 흑자 1조 달러, GDP 5% 성장.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다릅니다. 청년 실업률 15%, 소비 심리 역사적 저점, 외국인 투자 3분의 1 감소, 젊은 세대는 탕핑을 외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부동산이라는 성장 엔진이 멈췄습니다. 둘째, 정부가 민간 기업을 규제했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넷째, 체제 특성상 방향을 틀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외부의 공격으로 약해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건 붕괴 예언이 아닙니다. 구조 설명입니다. 중국은 망해서 위험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동시에 위축되고 있어서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거대한 시스템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유연성을 잃습니다. 유연성을 잃으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국제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